자, 이차함수 활용 세 번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3 때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 섞여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이차함수 이거의 최대 최소. 자, 뭡니까? 일반형이죠. 다른 조건이 없을 때 우리는 일반형으로 나타내어진 2차 함수를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꼭지점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됩니다. 아래로 볼록할 때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고 위로 볼록할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죠. 왜 y좌표냐? x값이 m일 때 y값이 n이 된다. 이 함수의 값은 y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 최대값을 얘기할 때는 이 y좌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한두 끝도 없이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없습니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이거 일반형이죠? 일반형 식이 나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바꿉니까? 표준형으로 바꾼다. 이렇게 돼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고 특히 y좌표 값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된다. 최대냐 최소냐 하는 것은 이 a가 결정하겠죠. 이게 양수면 최소, 음수면 최대값이 존재하게 된다. 자, 이상의 내용이 우리가 중3 때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자,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살짝 좀 더 나아가서 범위가 제한되었을 때를 따집니다. 지금 이 내용은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한두 끝도 없고 큰 것도 한두 끝도 없이 x가 모든 값을 다 취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한 변역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최대 최소 문제가 살짝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에 나오죠. 자, 2번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라는 것은 x의 범위를 말하고요. x의 범위. 왜냐하면 y는 x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x값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결과로 나오는 y값은 그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 x의 범위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제한된 범위를 제한변역이라는 말로 씁니다. 요즘 한자어라서 요새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여기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자, 제한변역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 어떻게 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프. 자, 제한변역이 없을 때는 앞에서 봤지만 그냥 꼭지점이 최대 혹은 최소값이 돼요. 하지만 제한변역이 있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자,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라고 할 때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범위만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일부만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렇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간 게 최대, 가장 낮게 내려간 게 최소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베타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니까 f 베타 값이 최대값이 돼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최소값은 f 알파보다는 바로 이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이 꼭지점은 원래 제한 변역이 없을 때도 최소였어요. 근데 제한 변역이 생겨도 이 꼭지점이 최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아래로 볼록하지 않고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때도 지금 보니까 알파와 베타 중에서 어느 한 값이 지금 최소가 됩니다. 여기서는 알파, F알파가 최소가 되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보다는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더 낮은 값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최대값은 제한 변역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하는 제한 범위 내에 꼭지점, 즉 이 뭡니까? 대칭축이 지금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경계의 양 끝값 중에서 어느 하나가 최대 혹은 최소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F알파, F베타, FM. 이거는 이제 꼭지점의 y좌표고 이거는 제한 범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됩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값이 우리가 최대 최소가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값은 최대 최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걔보다는 항상 높거나 낮은 게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한 범위 내에 이처럼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이 제한 범위 밖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 범위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꼭지점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고 해도 이건 어차피 제한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요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직선과 비슷하죠? 이걸 단조롭게 증가한다. 그래서 단조 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게 돼요. 단조롭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꼭지점의 y좌표는 별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따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F알파와 F베타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됩니다. 꼭지점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럼 꼭지점을 우리가 최대 최소값으로 집어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결국 제한 범위 내에 대칭축이 포함되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수식만 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보도록 합니다. 자, 내용은 간단하죠? 제한 변역이 있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제한 변역이 없을 때는 x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보고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가 나온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 필수 예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부터 보겠습니다. 1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자, x의 제한 범위가 없죠?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꼭지점만 찾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함수 fx의 꼭지점을 찾으려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변화시켜 보면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2차 항의 계수로 이걸 묶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9입니다. 9. 그래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요 안에 거 3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x-3의 완전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 밖으로 나와서 얘랑 만나 플러스 9 빼기 2니까 7. 그래서 뭡니까? 꼭지점이 3,7이겠죠. 그러면은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값을 우리가 꼭지점의 y좌표 7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x의 범위가 제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값은 어떻게 얘기해?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없음. 됐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요 함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변화시켜 봅니다. 얘는 뭐야? 플러스 4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원래 함수를 변화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x-2의 제곱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b-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런 모양일 테니까 최소값이 있을 텐데 그게 2라고 그랬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2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꼭지점의 x좌표는 또 우연히 2네요. 그래서 2,2가 된다. 그럼 b-4가 바로 꼭지점의 y좌표 아닙니까? 얘가 2라는 얘기죠. 따라서 b는 얼마입니까?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최소값입니다. 이게 최소값. 쏘리. 최소값은 2고 지금 우리가 b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됩니다. 이건 뭐 최대 최소값이 아니라 그냥 b-4가 최소값으로서 2가 되고 여기서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b 값만 알면 되겠죠. 자, 유제 밑에 있는 거 풀어보시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은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x가 0과 1 사이라고 하는 제한 범위가 있어요. 요 안에서만 따지라는 겁니다. 이때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말이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보통 표준형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표준형으로 하지 않고 인수분해 형태로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차 항의 계수로 얘를 묶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x까지 묶어낼 수가 있겠다. 그죠? 마이너스 3x로 묶습니다. 그럼 얘는 x가 되고 얘는 뭡니까? 잘 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2라 하면 됩니다. 여기서 3x를 끄집어내 마이너스 3x를 끄집어내면 얘가 남는 거죠. 자, 원래의 식이 돼야 됩니다. 얘랑 곱해보세요. 한번. 그럼 마이너스 3 지워지면서 2x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형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면서 x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x절편이 0과 3분의 2가 되겠죠. 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한 범위가 어디입니까? 0에서부터 1 사이거든요. 0에서부터 1 사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1이 이제 어디쯤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요 범위에서만 이제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다 그리는 게 아니고요. 자, 0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 0,0이 있다. 그죠? 요 점부터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여기는 어디입니까? 1에 대응하는 점까지입니다. 되세요? 자, 물론 그 밑으로도 원래 이 그래프는 더 있겠지만 말이죠. 물론 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지지 않고 그냥 요 갈고리 모양 0에서부터 1까지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냐?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꼭지점이 지금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옵니다. 요거를 최대값이라고 합시다. 맥시멈 해가지고. 최소값은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내려가 있죠. 이게 최소값입니다. 이건 뭐야? 이건 f1이라고 하면 되겠죠. fx에 1이 들어갔을 때 y값을 얘기합니다. 함수값. 그러면 m은 뭐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지금 얘가 0과 3분의 2니까 딱 그 중간에 있는 건 3분의 1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x 대신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가지 않고 표준형으로 가면 꼭지점 좌표를 바로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인수분해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보자. 최대값은 f 3분의 1이야. f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부터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x 대신 3분의 1 들어왔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워지고요.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거기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요 값이 3분의 1이다. f1은 미니멈,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표시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스몰 m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기회수의 합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소값입니다. 쉽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fx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인수분해 잘 안 되죠. 유리수 범위 내에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이건 오히려 표준형으로 바꾸기가 더 쉽네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하기가 쉬운 건 표준형으로 하고 인수분해 하기 쉬운 건 인수분해로 하고 그러면 돼요. 자, 더하고 빼고 요 세 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하니까 이건 뭐야? x 마이너스 2 완전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마이너스 3이죠. 되나? 자, 그러면은 얘는 2, 마이너스 3 요것을 어떻게 꼭지점으로 갖는 자, x, y 자, 2, 마이너스 3 여기 1, 여기 2 있다고 했을 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좀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죠? 한 이쯤 된다고 싶다. 2, 마이너스 3을 꼭지점을 하면서 y절편이 지금 1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지나면 뭐 요런 정도 되는 포물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충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0부터 1 사이에서만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깥 부분은 안 된다는 겁니다. 딱 1에 대응하는 함수값까지만 우리가 따질 거예요. 나머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다 이렇게 뭐야 다 지워버리겠어요. 이렇게 다 지웁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안 그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만 따진다. 자, 여기만 따졌을 때 우리는 뭐야? 대칭축, 즉 꼭지점이 지금 제한 변역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만 우리가 그려보면 거기에 대응하는 그래프만 그려보면 0에서 최대값이 되고 1에서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이제 감소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f0다. 스몰 m은 뭐예요? f1이죠. 여기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면 이건 1이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1 집어넣으면 이거 계수의 합이니까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위에다 그냥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2다 하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쉽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이 자체로도 문제에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다른 단원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결합돼서 나올 때 이렇게 제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충분히 해두셔야 돼요.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9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역시 중요한 문제고요. 자, x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3, 4인 두 이차함수 f와 g가 있는데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그리고 둘 다 이차함수죠. fx의 최소값이 7이다.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fx를 가만히 보면은 얘는 지금 a만 결정이 안 돼 있죠. 그럼 요거 이제 f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뭐 x제곱에서 1이니까 더 편리하죠. 여기 1만 있으면 됩니다. 1, 그죠? 플러스 1 다시 한번 빼주는 걸로. 그래서 x-1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변형이 돼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a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중3 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제한 범위가 있어.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찾은 최소값이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1인데 지금 꼭지점 x좌표가 즉 대칭축이죠. 제한 범위는 0에서부터 3까지니까 0에서부터 3까지면 0에서부터 3 한 요 정도 되겠죠. 0은 여기 있고 1, 그 다음에 3 여기 있고. 그럼 일단 뭐야? 이게 제한 범위 안에 이게 꼭지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최소값인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최소값인데 그 최소값이 7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a가 8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a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의 최대값이 20이다 그랬는데 gx를 놓고 보면 지금 이 창의 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애란 말이야. 그러면요, 지금 a를 우리가 8이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b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이것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봐야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럼 1차 항까지 묶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괄호 안의 식이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6. 16을 한번 더해줬다 빼줬다 하는 걸 말하자면 괄호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개 모아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16은 밖으로 빠져나가서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16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요 꼭지점의 좌표가 4,16 플러스 b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최대값이냐? 이 제한 범위를 좀 따져봐야 되죠.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 이게 4죠. 그런데 불행히도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이게 4면 0에서부터 3이면 한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0에서부터 3까지, 그죠? 그러니까 불행히도 우리가 찾은 이 꼭지점이 최대값이 되지가 못합니다. 왜냐면 x의 범위 정의역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긴 했지만 이 그래프를 다 써먹는 게 아니고 요 0에서부터 3까지만 써먹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 부분만 우리가 써먹는 거야. 얘가 최대값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가 최대냐? 이게 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 최소, 3에서 최대가 된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4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3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의 경우에. 그러면 G3 이게 최대값입니다. 요 함수에. 정의역이 0에서 3, 4이기 때문에 여기는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83 24 플러스 b가 돼요. 이게 최대값이다. 이 최대값이 2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b를 구하면 돼. 다 넘기면 되겠죠? 20 빼기 24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4에다가 5가 되겠네. 그래서 b가 5가 됩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프를 꼭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밑에 유제 두 개 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